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속보가 떴습니다. 윤석열 장모가 결국 장고증명 위조로 징역 1년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확정된 거죠. 350억가량의 장고증명서 위조, 그리고 100억 원의 위조된 장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이뿐만 아니라 죄질이 아주 나빠서 법정에서 구속됐고요. 상고까지 기각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요. 김건희 특검도 12월 10일 전에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계속 푸시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주 4.5일제가 달콤함만 부각하는 눈속임 정치다,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주 120시간이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추세랑도 안 맞고 뭐 저런 집권 여당이 다 있나 싶은데요. 이런 와중에 그저 민주당 욕만 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하는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홍천, 이 4명이 원칙과 상식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강성 팬덤 타령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겨울 따름이고요. 이슈들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이동관 탄핵과 관련해서 언론 노조에서도 국회 앞 끝장 농성에 돌입한 상황인데 이런 건 눈에 안 보입니까? 결국 KBS 신임 사장의 대학살도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엔 KBS 인사발령문이 일베에까지 게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잘린 KBS 극자 기자 XX들 명단 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발령문을 그대로 올렸는데 일베 유저들은 KBS 직원들에 대한 조롱과 욕설을 쏟아내고 있고요. 17012라는 사번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워터마크로 그대로 박혀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이번 인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세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KBS 기자 출신인 민경욱 씨도 동일한 인사발령문을 자기 SNS에 게시했죠. 그리고 논란이 되자 지금 삭제한 상황인데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어쨌든 KBS가 결국 땡윤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뭐라 할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이러니 KBS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라이브 살려내라, 이런 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게시판은 실명 인증한 KBS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KBS 프로그램 보이콧 줄선언을 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박민 KBS 사장 사퇴해야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골프와 주식에 빠진 합참 의장도 자격 없다,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공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후보자는 골프를 쳤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된 기간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인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후보자는 또 골프를 치셨습니다. 근무 중에 주식도 거래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22년 1월 17일 북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5천여만 원 정도면 큰 돈이 아니라며 방어합니다. 현재 국방장관도 근무 중에 주식거래, 합참의장도 근무 중에 주식거래, 그것도 북한이 도발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주식거래하면 도대체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아직 동해 목선 기순 사건 등 해상 경계 실패 책임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관련 위증 논란과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는 자녀 학폭이 필수 스펙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은 복무하는 현역 장교 가운데 최고 서열입니다. 그래서 군 인사법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헌법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유능한 인물을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 능력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이 골프와 주식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2년 동안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할 정도로 우리 안보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충실히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책임에 대한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인사 실패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본인도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동원해서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막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선을 넘었습니다. 20대, 30대 취업자 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노인 파산 인구는 역대 최다 상황입니다. 노인 파산 신청이 상반기와 같은 추세라면 역사상 유례없는 노인 파산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입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노년층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파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수년째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고령 인구 1000만 시대가 눈앞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맞물린 보다 통합적 관점의 노인 일자리, 노인 의료 서비스 정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도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관련한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치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까지 선정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와 시범사업의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시범사업 비용 반드시 복구하겠습니다. 간병비 건보 적용 역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박민 KBS 사장이 더 이상 KBS 사장직을 잇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KBS 우리 대한민국 공영방송에게도 불행입니다. 빨리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민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민 사장과 KBS 관계 임원들에게도 반드시 정치적 책임과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민 사장과 지금 KBS 경영진 모두 사퇴하기 바랍니다. 오늘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 전체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곧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면담을 위해 대구에 갑니다. 정부는 여전히 달빛 고속철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노선 총 길이 198.8km의 달빛 고속철도가 이어진다면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의 거점 도시 확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거점 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